그럼 아이는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첫날은 기본 문제집 1단원을 나가고 둘째 날은 기본 문제집 2단원과 심화 문제집 1단원을 기다려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손을 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초등 영어 늦게 시작해도 빨리 성장하는 법을 보신 구독자님께서 수학 공부 이야기도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수학 공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수포자에 가까운 찐 문과 엄마이고 따져보면 아이들 수학 공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점. 사실 이건 잘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에 가까워요. 그리고 신경 쓴 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동네 언니 애 키운 경험담이에요. 펜부터 준비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래요. 초등 영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애들은 영어 유치원은커녕 일반 유치원도 다녀보지 못했고 큰아이의 경우 초등에 들어가서도 밤 9시까지 봐주는 어린이집 방과후를 다녔어요. 거기다 큰아이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한 달씩 보내곤 했죠. 그러면 저는 방학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느긋하게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고요. 짠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아무튼 둘째를 가지면서 집에 있을 시기에 마침 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수학경시대회 문제집을 사서 모의고사를 몇 회 풀리고 보냈어요. 방학 직전이어서 학교 후 반 아이들 모두 근처 공원에 모여서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애랑 같이 부른 배를 붙잡고 공원으로 가는 계단을 한참 오르는데 모임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본 수학 경시 성적이 너무 낮아서 다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큰애가 100점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100점 받던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냥 그랬겠거니 했는데요. 반에서 큰아이 혼자 100점을 받았대요. 항상 100점 받던 반장 부반장도 점수가 7, 80점대인데 한두 개씩은 틀리던 아이가 100점이라니. 아이들이 저희 큰애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로 미뤄진 공원 모임에서 엄마들의 칭찬도 이어졌어요. 아이랑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땡땡이 엄마는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요. 수포자에 가까운 찐 문과 엄마인 저로서도 이건 정말 사건이었죠.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하다니 뭐 이런. 전 이 일이 큰애가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된 첫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엄마를 포함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은 첫 성공 경험이었달까요? 저도 너무 기대밖의 일이라 무덤덤한 성격임에도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칭찬이라기보다는 감격 같은 감정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큰애도 아마 어깨가 으쓱거렸을 거예요. 당시 살던 지역이 서울 중심부이긴 했지만 학교도 작고 학원도 적고 교육열도 그닥인 지역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려워 보이는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고 해요. 이걸 엄마가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면 이게 바로 성공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엄마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되고 진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3학년 초에 목동 근처로 이사를 하고 목동 내에 496 수학학원을 다니게 될 때만 해도 세상이 반이 아닌 중간반에 배정이 됐어요. 496 수학학원이다 보니 영재원이 화제였는데 학원벽에 지난해 합격자들 이름이 붙어져 있어서 어떤 애들이 이런데 합격하나 하면서 부러워했었어요. 선생님께서 영재원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추천하셔서 석 달 정도 영재원 대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어요. 강서 양천 지역에서 딱 20명 뽑는데 그중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테스트도 없이 최상위 반인 특별반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특별반이었어요. 이름값인지 큰아이가 수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은 반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또 잘하니까요.
이러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인정받고 성취하는 경험이 쌓이고 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은 채점해 준 거 외에 도와준 게 거의 없어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수학을 잘하는 엄마나 수학 과외를 하는 엄마들이 자기 아이 가르치는 걸 보면 왠지 구멍도 없을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옆에서 바로바로 알려주니 너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 걸 보니 옆에서 엄마가 바로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해도 영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그 분야의 문외한이면 아이들이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더랍니다. 엄마가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오고 잔소리도 안 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된 거지만 결국은 잘한 점이 아닌가 해요. 조금만 잘해도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대견해 보이고 마구마구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찐 문과 엄마인 제가 신경 쓴 점 3가지는 첫 번째, 초등 수학 선행. 초등 수학은 수학을 못하는 저도 봐줄 수 있더라고요. 큰애는 초4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학원 선생님이 선행은 어떻게 하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기본 문제집과 심화 문제집을 한 세트로 해서 첫날은 기본 문제집 1단원을 나가고 둘째 날은 기본 문제집 2단원과 심화 문제집 1단원을, 셋째 날은 기본 문제집 3단원과 심화 문제집 2단원을 같이 나가라고요. 굉장히 스파르타죠? 아마 사고력 수학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같아요. 저희 막내도 사고력 수학은 초1 겨울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행은 좀 늦게 초5 가을부터 나갔어요. 이상하게 둘째한테는 뭐든지 좀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빨리 하면 따라가지 못할 거 알아서일까요? 두 번째, 아이마다 다름을 명심. 늦어도 기다려주기. 같은 형제 자매라도 아이마다 다 다른 걸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행 시기뿐만 아니라 속도와 교재, 선택하는 선생님도 조금씩 달라져요. 막내는 큰애에 비해 진도도 천천히 나가고 부족한 파트는 다루는 문제집을 늘리기도 했어요. 큰애는 센 A급으로 했는데 막내는 개념 원리, 센 1폼으로 하고 부족한 파트는 A급과 A급 원리예술도 같이 했어요. 같은 네 새끼인데 큰애는 미적이 약하고 작은애는 확통과 기하 파트가 약해요. 반대로 큰애는 확통과 기하를 잘하는데 작은애는 못하죠. 그리고 학원도 다르게 선택해요. 큰아이가 잘 다녔던 학원이라도 작은아이는 안 보내는 곳이 있어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큰애 고3 때 다녔던 수학학원이 있는데 큰애가 수능 끝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간 곳이에요. 진짜 막내도 보내고 싶은데 안 보내요. 못 보내죠. 왜냐면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랑만 소통하시고 학부모랑은 아예 통화를 안 하셔요. 문자에도 답을 잘 안 하시고요. 그래서 먼 수학학원에 보냈어요. 공부에 터치하지 않아도 됐던 큰애와는 달리 막내는 아직 덜 커서인지 여러 가지 선생님과 상의할 일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고3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등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아둥바둥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고등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늦더라도 결국엔 해요. 그러니까 늦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려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손을 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손을 조금씩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말이죠. 세 번째, 검증된 학원과 선생님 선택,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기. 학원과 선생님 선택할 때는 지인을 통해 검증된 곳 아니면 잘 안 보내요. 검증된 곳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선생님을 뵙고 아이 성향과 맞을지 보고 선택하는데요. 아이랑도 맞아야 하지만 학부모인 저와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결정해요. 적어도 교재 답지를 요청하면 보내준다든지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강사와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서로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학원에 한번 맡기면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러면 선생님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감 마케팅을 하는 곳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느냐. 다른 아이들은 어디 한다. 빨리 진도를 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곳은 그 학원만 보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보낸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죠. 단 진상학부모가 되지는 않는지 항상 자기 검열을 해요. 선생님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미 약간 진상일 수도요. 그리고 한 번 보내면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잘 바꾸지 않아요. 보내자마자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적어도 6개월 정도 중간 기말 시험 2번은 지켜봐야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보내자마자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오히려 진도가 맞지 않아 메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면 1년 이상 꾸준히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 판단되면 3년까지 같은 선생님께 맡긴 적도 있어요. 늘 신경 쓰고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해야 내 아이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빠른 대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막내가 손해본 게 많아요. 큰애 때는 엄마의 기대치가 낮아서 조금만 잘해도 간격 어린 칭찬을 받았다면 막내는 엄마의 기대치가 이미 높아진 후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기대치가 다시 엄청 낮아져서 폭풍 칭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느린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지치지 말아요. 결국은 해낼 것을 믿어요. 같이 파이팅해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